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파무기 피해자신 거죠? TI라고 하죠? 네네. 타겟 인디비주얼? 제가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거든요. 네,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러시아 같은 데는 전파무기 금지법 같은 게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승소 사례가 있거든요. 그 전파무기 피해자가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있는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 자체가 네. 그 CIA에서 MK 울트라부터 해서 그 로버트 덩컨 박사가 또 폭로를 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런 책도 발매한 게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를 갖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뭐 유야무야 또 그냥 넘어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피해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당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영문을 모르는 일을 자꾸 경험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문득 스토킹이라는 게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걸 검색해 보다가 연관 영상에 이제 조직 스토킹을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랑 같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고 되게 놀랐는데, 그게 이제 더 알아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기술이랑 관련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경험하는 거는 이제 조직 스토킹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부터 그런 현상들이 저한테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은 환청을 주로 많이 경험하시고, 아니면 환시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를 본다던가,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들이 막 신체 곳에 발생한다던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통증을 처음에 겪었어요. 처음에 통증이,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오고 전기가 오른 듯한 느낌들이 막 들고, 그게 좀 심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거여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런 기술이 진짜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제 몸이 막 멋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손 같은 게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근데 이제 팔다리가 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몸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몸이 지 스스로 뒤집어진다던가, 저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눕고 아니면 일어나고 아니면 걷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진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네.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고, 그래서 정말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저랑 같은 피해를 겪는 피해자 카페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저같이 몸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약간 방식이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네. 네. 거의 공격하나. 찾아보기도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익숙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호소도 해보고, 아니면 길거리 나와서 이제 시위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그 피해자 모임에도 많이 나가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피해자들이. 몇 명 정도 대략 카페 제가 회원수라든지 만난 분들만 해도 200여 명 되고, 그 카페 회원수 카페 회원은 훨씬 많죠. 훨씬 많고 몇천 명은 돼. 몇천 명 되고, 그리고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은근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경찰이신 분도 있고, 사이스트나 서울대 이렇게 이런 학교에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서울대 교사분도 계시고, 뭐 전직 연구원이셨던
그 누구나 피해자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어떤 특정 계층, 뭐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계층을 떠나서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정치 이념하고도 상관없고 특정 연령하고도 상관없고 아주 다양하게 마치 임상 실험 되는 것처럼 랜덤으로 임상 실험 대상자를 정한 것처럼. 그러면은 보통 이런 공격이 먼저 이 조직 스토킹이라는 그거 갱 스토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해외에서는 그거를 먼저 겪는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겪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네네. 보통 증언들이 많아요. 주로 그래요. 그게 언제쯤이었죠? 저는 2017년이요. 처음 시작된 게 2017년이고 저는 2016년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갱 스토킹이 먼저 조직 스토킹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몸이 아프다가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그건 2017년도. 제가 조직 스토킹에 대해서 인지한 게 여름이었고, 그러고부터 한 달 뒤 정도? 거의 곧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네. 그 조직 스토킹이 생기고 그 몸이 움직여지기 전 그 기간에 뭔가 수상한 본인이 어떤 이것 때문에 좀 뭔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병원 같은 것도 의심을 하거든요. 병원. 예를 들면은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이게 이제 과거에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했었던 건데 미국의 CIA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하고 그게 드러난 게 1970년대거든요. 그게 세상에 알려지고 신문에 나고 이제 대통령도 사과한 그런 사건인데 MK 울트라 프로젝트에도 여러 병원 그리고 여러 기관 여러 학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 병원에서도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이심스러운 부분은 한번 수면 마취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이런 제 몸에 어떤 칩 같은 거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랑 만나서 친해지게 된 사람이랑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던 적이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숙박업소에 이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제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머리에 상처가 생겼던 상처가 생기고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약간 의심스럽기는 해요. 병원에서 그리고 술 먹고 한번 필름이 끊긴 때 그게 두 번이 되게 의심스럽다. 어찌됐든 그런 뭔가 내 몸에 무언가 수신 장치 같은 게 삽입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몸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100% 칩이 있다고 봅니다. 칩이라고 하면은 뭐 MRI나 CT 찍어봐라. 거기 안 나오면 칩 없는 거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현대 과학 기술로도 이미 MRI나 CT에 찍히지 않을 만한 칩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나노봇 같은. 네, 나노 크기는 아예 보이지가 않죠.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소재 같은 것들도 이제 MRI나 CT상에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소재들의 칩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칩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당하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패턴을 다 종합해봤을 때 이거는 칩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지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야지 뭐 이런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 뭐 다큐멘터리가 됐든 아니면 책이 됐든 이런 걸 좀 추천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로버트 정컨 박사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읽어드리고 사람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박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이제 CIA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CIA와 함께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를 이제 책으로 낸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첫 번째 버전은 스트릭스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울캐쳐. 소울캐쳐? 소울캐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겠죠. 영혼을 잡는다. 가져간다 이거. 잡아서. 근데 저희가 당해보니까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영혼을 잃는. 이 책들이 그 한국어판이 있을까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일부 번역된 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아, 한국어로 된 거는 이제 그 닉세기치 박사가 사실 누가 인간을 조종하는가. 저는 이제 그림자 정부 미래사회 편에 아 거기도 나오고. 예, 거기서 좀 이제 제일 처음 접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그래서 그림자 정부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소수,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됐을 시에는 벗어나기 더 힘들다라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지금 왜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실험을 할까요? 그거 다 그 기술을 제대로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실험은 필요하니까 그래야 네. 더 완벽하게 해서 나오겠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기술을 다 개발해내면 그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금 실험 단계에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실험의 종지부에 와 있고.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는 기술들이고 지금 아마 뇌세포로 쥐를 조종하는 뇌세포 리모컨으로 그런 기사를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뇌에다가 어떤 걸 이식해가지고 이 쥐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사람 대신 쥐일 뿐이지 이게 사람한테도 가능한 기술이에요. 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뇌를 쉽게 말해서 뇌를 해킹하는 거예요. 뇌 해킹. 예. 네, 뇌 해킹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BCI거든요. BCI. 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네요. 뇌랑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개발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사람의 뇌와 핸드폰 내지는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자기 말로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좋게 쓰겠다고 한 기술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은 얼마든지. 그거를 명심하셔야겠고 다른 피해자들이 어떤 경우까지 왔냐 하면 다른 피해자들 중에서 이제 자해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자살 시도까지 하는 경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배를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자기 몸에다 불로 자기 몸을 지진다거나 자기도 원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대상이 될 확률이 지금 엄청 높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남일을 보듯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저희들이 착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찾아보세요. 기술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고 이게 가능한지부터 찾아보시고 그때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망상으로 치부를 하냐 이거죠. 보통 이런 전파먹이 피해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 조현병이라고 몰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 가해 집단 얘들이 그게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이 실험을 이 거대한 말도 안 되는 실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성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서로 연대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은 너무 이 정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닥칠 미래에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이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절대로 어떤 망상이나 어떤 정신병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인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저희 피해자들 중에서 정신과 센터나 그런 데 방문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떤 전파의 간섭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신 분들도 소수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진단서에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라는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이게 사실은 깊게 파고들면은 굉장히 영상이 길어질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료도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이 정도 경험담, 지금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통제사회로 접어드는 이 기술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유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뇌를 지배당하면은 우리 육체도 뺏기고 우리 그냥 영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각성을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